いいもん。あ、어느 화창한 날, 10살 소녀 치히로는 부모님과 함께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어떤 터널 앞에 도착하게 되고, 터널을 지나자 묘한 느낌을 주는 폐허가 된 놀이공원을 발견합니다. 아, 風を吸い込んでる。あ、お母さん、待って。치히로는 기분 나쁜 느낌에 빨리 떠나자고 부모님을 재촉하지만, 부모님은 치히로의 말을 무시한 채 어느 음식점 앞에서 일단 먹고 돈은 나중에 내도 된다며 주인의 허락 없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 모습에 질린 치히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기묘한 여관을 발견하고 다가가는데, 하쿠라는 소년이 나타나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라고 경고하며 여관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치히로에게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무조건 강으로 뛰어 라고 말합니다. ここへ来てはいけない。すぐ戻れ。え？じきに夜になる。その前に早く戻れ。
그러나 이미 해는 져가고 그곳에는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帰ろうお父さん。お父さん、お母さん。 체이로는 강으로 가던 도중 부모님을 찾으러 음식점으로 돌아가 보니 부모님 대신 부모님이 입고 있던 옷을 입은 돼지 2마리가 음식을 퍼먹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체이로는 경악을 한 채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있어. 大丈夫。食べても豚にはならない。噛んで飲みなさい。いい子だ。もう大丈夫。触ってごらん。 오던 길로 되돌아가려 해도 부모님과 지나왔던 들판은 강으로 변해 있고 이상한 존재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몸이 투명해지기까지 하는 상황에 체이로는 패닉에 빠지지만 하쿠가 이 세계의 음식을 먹여서 원래의 몸 상태로 돌려놓습니다.「いらっしゃいませ。お早いおつきで。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 深く吸って止めて。人が？うるせえ。 白様白様匂わぬか人が入り込んだぞ 또한 하쿠의 도움으로 여관으로 잠입하게 됩니다.
하쿠가 알려준 대로 우여곡절 끝에 보일러실을 찾아간 치히로는 쉴 새 없이 일하는 가마하라범을 만나게 되고 하쿠가 말한 대로 거절당해도 일하고 싶다고 계속 부탁합니다.すいません。かまじいさんですか？ごめんなさい。ちょっと待って。다들 바쁜데도 도울 수 없는 자신의 소심해진 치히로가 석탄을 하나 날라주자 다른 사람의 일을 뺏으면 안 된다며 일하지 않으면 이 녀석들에게 걸린 마법이 사라져버린다고 가마하라범에게 쓴소리를 듣습니다.もう一回乗り継ぐからね。はい。着くよ。いらっしゃいませ。さあ、おいで。おいでな。하쿠가 알려준 가마하라범과 여직원 린의 도움으로 유바바를 찾아간 치히로는 무작정 이곳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쓸모없는 인간 여자아이를 왜 받아주냐며 협박과 함께 난동을 부리는 유바바의 모습에 아연실색합니다. 네. ここで働きたいんです。大きな声を出すんじゃないよ。ちょっと待ちなさい。ねえ。いい子だからほらほら。働かせてください。わかったから静かにしておくれ。 하지만 운 좋게도 때를 쓰며 울어대는 아들을 달래느라 정신없는 유바바로부터 계약을 받아내고
이 과정에서 이름이 치히로에서 센으로 개명당하게 됩니다. 이후 린과 함께 온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여관의 여타 베테랑 요괴 종업원들과는 차이가 나는 데에다가 요괴들만 있는 곳에서 유일한 인간이라서 그런지 인간 냄새가 난다며 나머지 요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대우가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린과 가마하라범이 조금씩 챙겨주죠. 자신을 구해준 하쿠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그가 유바바의 스파이라는 린의 말을 듣고 센은 혼란에 빠집니다. 橋のところへおいで。お父さんとお母さんに会わせてあげる。おいで。辛かったの？さあ、お食べ。그러나 하쿠가 자신을 불러내서 돼지로 변한 부모님을 만나게 해준 후에 생일 카드를 돌려주면서 이름을 찾아주고는 주먹밥까지 만들어주는 정성을 보면서 하쿠의 진심을 믿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이때 하쿠가 치히로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정작 자신의 본명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후 그를 걱정하면서 린에게 거의 매번 하쿠의 안부를 묻습니다. 자마다네. 쌤, もっと力入んないの? 일이 시작되고 치히로는 서툴지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던 도중 오물신과 같이 더러운 신들이 이용하는 가장 더러운 욕탕 청소를 맡게 되는데요. 원래는 개구리의 몫이었으나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고 인간인 치히로를 싫어하는 다른 요괴 종업원들은 고소해 죽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そんなもったいないことができるか。おはようございます。よくお休みになられましたか。春日様。はい、硫黄のジョー。いつまでいたって同じだ。戻れ戻れ。手でこすればいいんだ。おはようございます。 하쿠와 온천의 다리를 건너면서 우연히 보게 된 가오나 씨를 비가 오는 날 여관에 들이게 됩니다. 또한 물과 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패가 필요한데 패를 담당하는 종업원은 치히로에게 힘으로 밀면 된다는 식으로 손으로 때를 청소하라며 억지를 씁니다.
억지를 부리는 종업원을 상대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오나 씨의 도움으로 약패를 득템하게 되는데요. 가오나 씨는 치히로가 약패를 좋아한다고 여겼는지 각종 약패를 한 바구니 가득 건네주었으나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야무진 모습을 보이는 치히로를 보며 허걱하죠. 욕조 청소가 대충 마무리되자 린이 저녁 식사를 가지러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 사이 때마침 오물신이 찾아옵니다. ちょっと待って。汚いね。笑い事ではありません。あの子どうするかね。よきかな。유바바는 치히로를 불러 오물신의 시종을 들라고 명령을 하는데 치히로는 오물신의 시종을 들다가 미끄러져서 오물에 처박혀 버립니다. 다행히 오물신이 건져주었고 이 과정에서 자전거를 시작으로 오물신의 몸속에 박혀있는 대량의 쓰레기를 발견합니다. 이에 대해 치히로가 소리치자 유바바는 안색을 바꾸며 직원들을 총 소집해서 오물을 몽땅 빼내고자 합니다. 각종 쓰레기들을 다 빼낸 뒤에 오물신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자 오물신인 줄로만 알았던 강혜신이 환한 미소를 띠며 아, 효과 좋구나 하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떠납니다. 치히로는 신난 유바바에게 지난 포옹과 모두들 센을 본받도록 해 라는 극찬을 듣습니다. 꽤 이름 있는 강의 주인이라서 목욕탕에 엄청 이문을 끼치게 되고 강의 신이 남겨놓고 간 사금 덕분에 짭짤한 수입을 올린 덕분이죠. 치히로는 신에게서 개인적으로 이상한 경단을 받습니다. 가ある海みたい。あ、온천에 들어온 지 3일째 되는 날, 웬일인지 용으로 변한 채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하쿠가 뭔가의 공격에 쫓겨 맨 위층 유바바의 숙소로 도망치듯이 올라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를 구하기 위해 가던 중에 온천 종업원에게 금을 뿌리며
개차반 짓을 하고 있는 가오나 씨와 그 금에 눈이 멀어 그에게 아첨하느라 정신없는 종업원들을 만납니다. 유일하게 치히로에게만 호의를 보이는 가오나 씨는 치히로에게 두 손 가득 금을 선물하려 하지만 하쿠의 일로 급해진 치히로는 그 제안을 냉정히 거절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가오나 씨는 사금을 바닥에 떨구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치히로와 쏟아진 사금에 허겁지겁 달려드는 종업원들이 대비되는 이 장면은 백미입니다. 가오나 씨의 난동으로 온천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데요. お前なぜ笑う笑ったな。別荘もない이후 치히로는 결코 쉽지 않은 그 꼭대기까지의 등반으로 유바바의 처소에 도착합니다.もう坊はまたベッドで寝ないで。ごめんごめん、いい子でおねんねしてたのにね。ばあばはまだお仕事があるの。いい子でおねんねしててね。 한편 치히로는 유바바를 피해서 보의 방에 숨어 있다가 유바바가 나가자 보에게 팔이 부러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 助けてくれてありがとう。私急いで行かなくちゃならないの。話してくれる？お前病気移しに来たんだな。え？主には悪いばい菌しかいないんだぞ。 치히로가 보에게 하쿠의 피를 보여주자 보는 울면서 난리통을 피우고 치히로는 밖으로 나와 용 모습을 한 채 피투성이로 뚫어져 있던 하쿠를 간신히 찾아내나 그에게 저주를 건 유바바의 쌍둥이 언니 제니바를 대면합니다. あらあら油断したね。ハク、あ、ダメ。ハク。 치히로는 하쿠가 뭔가를 훔쳤을 리 없다며 그를 끌어안고 물러나라는 제니바의 반협박에도 물러서지 않는데요. 그 순간 하쿠가 필사적인 힘으로 제니바의 환영을 쫓아버립니다. 제니바가 사라지고 나서도 저주의 고통스러워하는 하쿠와 함께 가마하라범의 방에 떨어지고 부모님께 먹이려던 경단의 반절을 먹여서 하쿠의 몸속에 있는 제니바의 계약 도장과 그곳에 붙어있던 벌레를 토해내게 만듭니다.
제니바의 도장을 돌려주고 하쿠 대신 사과하기 위해 제니바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한 치히로. 어떻게 가야 할지가 막막하던 차에 가마하라 범이 자기가 40년 전에 썼던 차표를 내어줍니다. 그대로 떠나려고 하지만 진상짓을 하고 있던 가오나 씨에게 침착한 태도로 독대하면서 자기를 먹고 싶으면 이 경단부터 먹으라고 남은 반쪽을 가오나 씨에게 먹이고 자신을 따라 나서는 가오나 씨를 데리고 제니바의 집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お入り。 기차를 타고 제니바가 사는 누마노소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니바에게 하쿠 대신 용서를 빕니다. おばあちゃん、やっぱり帰る。だってこうしてる間にハクが死んじゃうかもしれない。お父さんやお母さんが食べられちゃうかもしれない。まあもうちょっとお待ち。さあできたよ。髪留めにお使い。 탐욕스럽고 포악한 유바바에 비해서 자상한 제니바는 치히로와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만 치히로는 부모님과 하쿠가 위험할지 모른다며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おばあちゃんありがとう。さようなら。 제니바는 손수 만든 머리끈을 선물해주고 치히로가 자신의 본명을 밝히자 좋은 이름이라며 자신의 이름을 항상 소중히 할 것을 당부하고 치히로를 포옹해줍니다. 가오나 씨는 그곳에서 제니바와 같이 살게 되고 하쿠를 위해 돌아간다고 했으나 이미 하쿠는 용의 모습으로 치히로를 데리러 와 있었습니다. あなたの本当の名は琥珀川。あ、千尋、ありがとう。私の本当の名はにぎはやみ琥珀主だ。にぎはやみ。にぎはやみ琥珀主。すごい名前。 함께 돌아가던 중 어린 시절 신발을 주우려다가 강에 빠졌을 때 강의 신이었던 하쿠가 자신을 구해줬던 일을 기억해내고 하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하쿠는 각성해서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진짜 이름을 기억해내며 치히로에게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하쿠가 치히로의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건 이 때문이고 어찌 보면 둘은 운명인 셈입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응어리가 풀리며 하쿠의 비늘이 빛처럼 흩어집니다. お世話になりました。さようなら。
さんとお母さんは？先に行ってる。水がない。私はこの先には行けない。 유바바가 여관 직원들을 돼지로 변신시켜 놓고 이 중에서 부모님을 찾으라는 꼼수를 부리는데 돼지들을 훑어보더니 죄다 똑같이 생긴 돼지들 중에서 자기 부모님이 없다는 걸 한 번에 눈치챈 치히로는 결국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유바바와의 내기에서 이기고 부모님을 되찾습니다. 돼지로 변신했던 직원들이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환호하고 춤추며 축하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결국 유바바와의 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인간 세계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자신도 곧 이곳을 빠져나갈 것이고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 약속하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쿠의 당부를 뒤로 한 채 치히로는 돌아왔던 길을 되짚어 나갑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은 치히로와 함께 이상한 터널 밖으로 나오게 되고 세워뒀던 자동차가 나뭇잎 투성이에 먼지가 가득 쌓인 것을 의아하게 여기지만 가족은 곧 차를 몰고 터널을 유유히 떠납니다. 경기 회복으로 구인난이라는 일본. 하지만 일본 청년들은 취업도 돈벌이도 승진에도 관심이 없이 그럼에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연애도 가정도 직장도 심지어 식사까지 모두 포기하고도 행복하다는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을 두고 득도의 경지에 올랐다며 사토리 세대, 즉 득도한 세대라는 진단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토리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 지금이 좋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조차 없어서 행복하다는 것.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에는 일본 젊은이들이 행복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최소한의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뒤틀린 사회 구조의 기묘한 안정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발버둥 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 때문에 절망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어쩌면 더 불행하거나 희망이 없어 행복한 것보다 희망이라도 있어서 불행한 것이 나을 수 있으니 아직 희망이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은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과정이고 반드시 다시 내 타이밍이 온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전인권이 사부님으로 나와서 울림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려니 고민이 좀 많았네요. 사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꾸준히 댓글과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 때문인데요. 힘을 보태어주신 분들께 이렇게나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네요. 내일도 오늘처럼 서랍 속 간직하고 있는 추억의 감성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ASMR 고요한 시간 이제 마무리합니다. 고요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